안녕하세요. 만성형외과 이성욱 원장입니다. 요즘에 이중턱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수술 후에 이제 이중턱 개선 효과가 좀 적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턱선이 다시 좀 처져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턱 수술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좀 더 많이 개선이 됐지만 이 양옆과 이 귀 뒤쪽 부분, 턱 라인 부분의 효과가 좀 덜해서 재원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제 많아지고요. 재수술 케이스를 이제 보시면서 해결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중턱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섬유화된 지방을 제거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이제 다시 내원하시는 분들의 케이스인데요. 이중턱이 있는 부분의 구조가 피부가 있고 피하 지방이 있고 넓은 활경근이 이제 양쪽에서 와서 가운데에 만나게 되겠고, 활경근 자체는 좀 얇은 근육인데 활경근 뒤쪽으로 이 가운데 부분만 섬유화된 지방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일부분 흡입이 가능하지만은 흡입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비쳐 보여서 목에 선들이 생겨 보이기 때문에 흡입은 최소한을 하게 되는데, 활경근 아래쪽에 있는 섬유화된 지방을 떼어내지 않아 가지고 흡입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이중턱이 있거나 여기 신호점 목처럼 이렇게 길어 보이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초음파 소견 사진인데요. 위쪽은 피부층이고 그 아래는 피하 지방층이 있고 활경근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힘살근 사이 이렇게 섬유화된 지방이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흡입을 하시거나 뭐 다른 수술을 하시고 활경근 아래쪽에 섬유화된 지방을 떼어내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피부층이 있고 피하 지방층은 거의 별로 없거나 흉터가 많이 형성돼 가지고 피부와 같은 음영의 초음파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활경근 아래쪽에 있는 섬유화된 지방들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고 근육 아래에 있는 섬유화된 지방이 아직 남아 있으면 제거하고 이중턱 재수술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RI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은 흡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럭 형태로 덩어리째로 떼어내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근육을 다시 묶어서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턱 라인 안쪽으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23년도에 얼굴 지방 흡입과 턱 지방 흡입을 하셨는데 심혈수처럼 이렇게 처져 있거나 볼륨이 남아 있는지 보이는데, 근육 뒤쪽에 있는 섬유화된 지방을 블럭 형태로 떼어내고 근육을 다시 묶어서 이렇게 턱선 라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도 치면적 목처럼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이 재수술을 많이 오시는데, 피하 지방만 흡입해서는 이 목 자체를 꺾어서 안쪽으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 뒤쪽에 있는 섬유화된 지방 블럭을 떼어내고 빈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근육을 묶어서 넣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훨씬 긴 턱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중턱을 많이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도 마찬가지시고 흡입을 하셨는데 층이 지고 내려가는 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육 뒤쪽에 있는 섬유화된 지방 블럭을 떼어내고 근육을 다시 묶어서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더 뒤쪽으로 이 긴 턱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중턱 수술을 잘 하셨는데 근육화 섬유화된 지방도 잘 떼어내시고 근육을 묶어서 안쪽으로 턱 라인도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양쪽 옆이 좀 불룩하다거나 볼륨이 남아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침샘의 윤곽이 비쳐 보이는 분들, 침샘의 볼륨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침샘 자체는 턱뼈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이 바깥에서 만지거나 초음파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초음파를 볼 때 이 턱뼈 아래부터 목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침샘이 이렇게 이어져서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턱 수술을 잘 해도 아직 이쪽에 볼륨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이져 보인다든가 안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중턱을 했던 이 절개 부위를 따라서 들어가서 침샘은 우리가 부분 절제를 해주면 바깥쪽 이 볼륨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볼륨이 아직 꽤 많은데 침샘 부분 절제를 해서 이렇게 깔끔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침샘도 제거하고 근육화 지방 일부분 남은 것과 침샘을 제거해서 깔끔한 턱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중턱 수술을 하셨는데 턱 아래쪽 라인 자체가 턱이랑 목이랑 경계가 좀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애당초 여기 자체가 볼륨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는데, 턱 중간에 이 뒤쪽 부분에 여기 턱 튀어나온 이 라인은 안쪽에 이렇게 굵은 심장에서부터
그 뇌 쪽으로 올라가는 동맥과 정맥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깥에 피부랑 피하 지방 상태가 가운데랑 좀 틀려서 이쪽은 굉장히 섬유화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시다시피 이쪽 부분에는 어느 정도 피하 지방이 있는데 귀 뒤쪽, 이 턱 꺾어지는 경계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피하 지방 자체가 점점 줄어들어서 피하 지방 거의 없고 거의 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 뒤쪽으로 들어가서 흡입을 해서 이 턱 라인을 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턱 라인을 좀 살리시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활경근 자체의 바깥쪽 부분을 당겨가지고 이쪽을 밀어넣어서 이제 턱 라인을 살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술 자체가 이중턱보다는 복잡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이제 수술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중턱 수술을 이미 하셨었는데 아직도 근육화 지방이 좀 남아있는 분들, 이분도 똑같이 이제 이중턱 재수술과 미니 목고상을 시행하셨는데 전형적으로 대부분 이걸 시행하신 분들은 턱 아래쪽 부분에 피부 면적이 좀 남고 게다가 또 볼륨이 있으신 분 또는 약간 처져 있어서 턱이랑 목이랑 경계가 없는 분들이 주로 이 수술을 선택하게 되시는데 활경근을 당겨서 턱 아래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전에는 없던 이 턱 아래 라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해서 재수술을 시행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중턱 재수술을 하면서 미니 목고상을 같이 시행하셔서 귀 아래쪽, 턱 아래쪽의 이 라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중턱 재수술을 하면서 침샘도 제거하고 미니 목고상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진 환자분들이 있어서 이중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할 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부위별로 나눠서 구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환자분께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하기 쉬우신데 무조건 이중턱만 한다고 턱 라인이 다 좋아지질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중턱 재수술도 하고 침샘도 하고 결국 이제 미니 목고상까지 턱 라인까지 살리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셨지만은 이중턱 부분이 좀 남아있고 침샘이 뚜렷하고 이 턱과 목의 경계가 이렇게 없는 분인데 이중턱 재수술, 침샘 제거와 미니 목고상을 해서 턱 라인을 살려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정돈되고 깔끔한 턱 라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고개를 들었을 때 침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비쳐 보이죠. 이런 분들은 흡입 자체를 이전에 많이 하셔서 피하 지방이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구조물 자체가 얇은 피부를 통해서 직접 이렇게 윤곽이 보이시는 분인데 흡입을 많이 해서 피하 지방으로 가릴 수 있는 안에 구조물들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침샘 자체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침샘을 떼어내고 활경근의 바깥쪽을 당겨서 목을 당기는 부분을 통해서 턱 라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이중턱 재수술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안에 구조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경근 뒤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고 환자분들에 따라서 안쪽의 구조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폐만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고 중간이나 이 귀 뒤쪽, 턱 라인까지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원인에 따른 접근 방법을 나눠서 수술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가실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거를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수술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